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엑시콘입니다. 자, 지금까지 HBM 혹은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리기판과 HBM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유리기판과 HBM 외에 다음 차세대 대장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CXL을 보고 있습니다. 그 CXL이 무엇인지, 그 삼성전자의 차세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술력이 혹은 기술이 CXL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엑시콘이 여기서 차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지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HBM이었다면 내년부터 혹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CXL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HBM 기술을 보완한다거나 혹은 HBM이라던가 지금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CXL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들, 뭐 AMD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혹은 대표적인 IDM 기업들, 인텔, 혹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가 CXL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 시장에 대한 개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업들을 현재로서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조선이 대장 섹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부대장 섹터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대장 섹터가 이제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세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엑시콘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시콘이 그리고 CXL에 관련 어떤 사업이냐, 그리고 엑시콘이 CXL 외에도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제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이미지 센서 CIS 테스터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XL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발전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게 이제 안 돼요. 데이터의 전송량, 속도가 워낙에 빨라짐으로써 이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발생했죠? HBM이 나타났죠. CPU 하나에 HBM을 이렇게 때려 박음으로써 그리고 쌓아 올림으로써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전송량과 저장량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속도에 대한 상승 가속도가 워낙에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로도 한계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펜미스 기업이 ADM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텔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금까지는 CPU 하나에 메모리 하나 혹은 CPU 하나 이런 식으로 붙어서 발생했다면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CPU를 붙여서 훨씬 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자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CX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지금까지는 CPU 기반의 메모리 반도체가 붙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반에 CPU를 붙임으로써 무한 증식을 시키자.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무한 증식을 시키자라는 인식이 시작되면서 CXL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모리 반도체, 쉽게 말해서 우리가 DDR5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대표적으로 인텔에서 CPU의 기술력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요. CPU는 호환이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CPU 세대와 지금 최신의 메모리 반도체 세대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CX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PU가 기준이 아니라 메모리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맞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혹은 다음 세대와의 그런 결합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훨씬 더 효율성 혹은 비용 절감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I 가속기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붙었다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붙은 게 지금 HBM이죠. 근데 여기서도 CPU를 추가적으로 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 증식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XL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핵심적으로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린 개념이라고 유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결국에는 이 AI 계속기를 통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붙임으로써 HBM 탄생했다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붙임으로써 반도체의 무한 증식, 성능의 무한 증식을 하자라는 게 이 CXL의 개념인 것이고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게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까지 기술적인 개발 진도를 통해서 이미 CXL 2.0까지는 나왔습니다. CXL 2.0까지는 전문가용으로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게 대량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CXL 3.1 버전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HBM을 필두로 해서 한 3년 정도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CXL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HBM 못지않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작될 것이고 2026년부터는 실적이 혹은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는 시가총액은 항상 펀더멘털 혹은 성장성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2018년 정도 됐을 때 CX의 시장 규모는 20조 원까지 커질 것이고요. 서버 CPU의 채택률이 과반수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 시장이 앞으로는 기하급수로 커질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갭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에 따른 분석을 지금부터는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메모리의 용량이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혹은 백목 현상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초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쪽 시장도 이제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서 사실 SS 테스터 이쪽에서는 국내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협력을 통해서 이쪽에 대한 기술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테스터기로서 결국에는 DDR5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대표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DDR5에 대한 전환, 특히 서버에서의 전환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실적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년부터는 DDR5로의 전환이 빠르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 증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CIS 테스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테스터기를 역시나 엑시콘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함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연구원이 엑시콘으로 가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엑시콘을 분석하는 분들은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고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양산화를 위한 퀄 테스트 통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올해부터 이미지 센서에 대한 중요도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지 센서가 무엇이냐? 이거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네모난 게 있다 칩시다. 이거를 눈이 받아들이고 이걸 뇌로 쏴주죠. 뇌로 쏴주면서 피사체를 이런 식으로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뇌가 이 해당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카메라가 받아들이면서 이걸 전자신호로서 그러니까 피사체라는 그런 신호를 전자신호로서 반도체에 쏴주는 이 역할이 이미지 센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최근에 카메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죠. 자율주행은 물론이고요. 로봇, UAM 혹은 가상현실, 메타버스까지 이 카메라에 대한 중요도는 가면 갈수록 증가할 거예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신속하게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앞에 있는 피사체를 실시간적으로 반도체를 쏴줌으로써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기계들이 혹은 IT 기계들 혹은 자동차, 모빌리티, 로봇 등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미지 센서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시장 규모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쪽은 소니가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했었던 시장인데 삼성전자가 세계 2위기로서 탈바꿈이 되면서 이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테스터기를 엑시콘과 현재 협력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어드반 테스트 그리고 미국 기업의 테라다닌과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가 독과점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엑시콘이 올해부터는 뚫을 수 있게끔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CIS 테스터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미지 센서에 대한 테스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XL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CXL에 대한 테스터기도 역시나 엑시콘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2.0까지는 올해까지 완료가 되면서 빠른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CXL 3.1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이쪽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XL 3.1이 되면서 실적이 양산화가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CXL을 통해서 이 컨소시엄이 이미 뭐 인텔, AMD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HBM에 대한 보완이 진행될 수 있고 CXL을 통해서 훨씬 더 무한 증식이 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제 서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반도체, 초소형 반도체가 상당히 유망했다면은 이제는 서버 반도체, 그러니까 유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서버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쪽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무한 증식될 수 있는 반도체가 상당 부분 필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초소형 반도체가 화두였다면, 왜냐하면 모바일의 시대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모바일 시대에서는 굉장히 작은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는 서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크기는 좀 크더라도 대면적화 되더라도 성능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점에서 저는 HBM 못지않게 CXL도 향후 5년 내에는 가시화가 될 것이다. 양산화가 되면서 이쪽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반도체 대비해서 8배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지연 시간이 40% 감소가 된다. 이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압도적인 추론과 그리고 학습이 필요해지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는 이제 엑시코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하고 있죠. 제가 엑시코를 매수하게 된다면은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투자할 것이고 현재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다음 달 2월 말부터는 42,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24,000원으로 제 매수매도 내역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다음 달 말부터는 가격을 24,000원에서 42,000원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매도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투자 가격이 24,000원에서 42,000원 오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24,000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CPU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미 뭐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HBM은 SK하이닉스가 빨랐다면은 CXL은 삼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로서는 SK하이닉스를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다시금 1위라는 그런 자리를 재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무엇이냐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핵심 임원들 같은 경우는 CXL을 꼽을 것 같아요. HBM에서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에서는 압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중 하나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엑시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시장 규모가 거의 없어요. 뭐 수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 규모에서 앞으로 한 4년 내에 3, 4년 내에 20조 원까지 커진다는 것은 이건 뭐 기회가 없을 수가 없는 이 정도로만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상대로만 가게 된다면 기회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시장 규모가 1,000억이 안 되는데 앞으로 4년 내에 5년 내에 20조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압도적인 성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대한 한계 지금까지 CPU와 메모리 관계에 대한 한계를 이제 재정립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내년부터는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2.0에 대한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이미 엑시콘에서 개발을 콜테스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3.1에 대한 그 테스터기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가장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CIS에 대한 기술력이 CIS에 대한 수요량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면서 CIS 테스터기가 지금까지는 일본의 어드밴 테스트 그리고 미국의 테라다인이 독과점하고 있었다면은 이게 엑시콘이 피집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엑시콘은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원투였다면은 이제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터기로서 진출하면서 그중 대표적으로 CIS 이미 센서에 대한 테스터기로서 진출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요소와 그리고 실질적인 성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머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 대한 진출을 삼성전자가 가시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이미 2023년까지 하이엔드 제품의 생산량 20%를 증대해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삼성이 이 CIS에 대한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기술력 혹은 그런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멤버분 중에 이제 몇 분이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계좌를 꾸준하게 우리 멤버분들께 공개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68%, 10%, 마이너스 0.32%
40%, 50%, 34%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계좌를 좀 인증을 좀 해주신 것이고, 다른 분도 좀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2%, 158% 이런 식으로 인증을 좀 해주셨고,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는 158% 수익 중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조선주 아저씨로서 이미 뭐 꽤나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조선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최근에 제가 왜 조선에 대한 그런 업로드를 공개 영상을 찍어드리지 않느냐? 이미 주가가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혹시 몰라 찍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보통 저가 있을 때, 관심도가 작을 때, 이럴 때 찍어서 올려드리는 편을 선호하는 것이지, 이미 전부 다 올랐는데 그때 뭐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영상을 올리면은 당연히 조회수는 떡상을 하겠죠. 제가 그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꾸준하게 조선 슈퍼사이클 영상을 찍어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면 조회수는 폭발할 겁니다. 근데 제가 찍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1, 2년 전에 비해서 매력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좀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매력적인 기업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사이클이 한 번 더 돈다거나,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 외에도 미국 조선사도 이제 매수를 했죠.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진행함으로써 큰 비중을 미국 조선 관련된 핵심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미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한 달에 2만 1,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떤 기업인지는 우리 멤버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코인도 좀 인정해 주셨는데, 뭐 코인은 뭐 압도적이에요. 지금 보시면 589% 수익 중이십니다. 네. 비트코인은 324% 수익 중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코인에는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코인 투자 안 하고 있죠.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기회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코인 투자할 때에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달 말부터는 42,000원 인상 됩니다. 지금까지가 24,000원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뭐 지금도 뭐 우리 멤버분들도 이제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고, 저 역시나 계좌에 대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가 조선에 이어서 부대장 섹터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HBM 그리고 유리기 기반 그리고 CX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CIS 검사 장비 일본 의존도가 80%에서 40%로 감축시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어드밴티스트에서 엑시콘으로 고객사를 좀 돌리겠다라고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엑시콘의 전략을 보자면 CXL 테스터 그리고 CIS 테스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 외에 DDR5에 대한 장악력이 내년부터 다시금 올해부터 다시금 올라오면서 이쪽에 대한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시콘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나 현재로서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CXL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시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혼자서 나아가더라도 훌륭한 투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훌륭한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맛 기쁨당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텔레그램 유료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